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원 도립대의 내 창업보육센터엔 드론 교육원이 있는데요. 2017년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 백형순 원장과 3년차 교관인 백명식 씨는 부자지간. 드론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고 드론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드론 산업의 비전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흥겨운 우리가락을 만나볼 수 있는 우리 전통 민속놀이 농악축제가 열립니다. 평창 둔전평 농악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평창 농악의 원형을 보존 전승하고 있는데요. 올 가을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평창 농악축제 현장으로 가봅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한데 모여 송편을 빚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친정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컸을 이들. 함께 송편을 빚으며 명절의 정을 나눠봅니다.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양구에서 펼쳐지는 2022 국토 정중앙 양구 배꼽 축제.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만큼 새롭게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놀이공원부터 음악마을, 동화마을, 군악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양구 배꼽 축제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7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박명수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태풍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북 포항을 비롯해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안긴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기존 태풍 공식을 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발생 지점과 강도 등에서 앞서 경험한 태풍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한반도에 상륙하기에 앞서 흰남노는 태풍의 강도 분류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초강력에 이른 적도 있는데 처음 발생했던 지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일본 도쿄 남동쪽 해상이었는데 이 위치에서 발생한 태풍이 초강력에 이를 정도로 강하게 발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주로 북서태평양 저위도의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공식이 깨진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처럼 흰남노가 기존 태풍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도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꼽히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중부지방에 내린 102년 만의 폭우도 그랬고 역대급 가을 태풍이 덮친 것도 이러한 신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는 불쑥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은 더욱 잦아지고 그 강도는 매우 세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 방제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제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채널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 저는 이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망상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해변 상공을 누비던 배달 드론의 활약,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나요? 오늘도 드론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인간은 예전부터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세기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고 21세기에는 드론의 꿈을 실어 날리는 부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드론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다양한 드론 교육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시각을 더한다. 이름하여 새로운 비행의 시작. 오늘은 우리 지역 강릉에서 만나는 드론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곳에서 드론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수업 중이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저도 예. 너무너무 드론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예. 저도 여기서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예. 만 14세 이상이면 남녀 누구나 아무 관계없이 다 가능합니다. 드론에 살고 드론에 죽는다. 백형순 원장. 자고로 드론 수업에도 순서가 있는 법. 일단 이론 교육부터 차근차근 시작되는데요. 최소 40시간을 이수해야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원장님, 정확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곳은 무인 멀티콥터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이론, 실기, 실습, 시험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무인 멀티콥터 교육기관입니다. 자타공인 드론 교육 1세대인 그는 2017년 말부터 드론 전문 교육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1단계로 기초 이론 수업을 마친 후엔 실제 드론 비행 전에 컴퓨터에 연결된 조종기로 실전 대비, 모의 비행 시뮬레이션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드론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제가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어 했었는데 영상 편집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직접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것보다 하늘에서 찍어보면 조금 더 재밌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드론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 지역에 드론 전문 교육기관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무인항공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어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무엇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살았으면은 차 타고 2-3시간씩 멀게는 4-5시간씩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차 타고 1-2시간 내로 그냥 당일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도 하고 이 가장 큰 메리트가 가까이에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 거세진 않지만 비가 내리는 오후. 하지만 드론 교육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정교한 드론 운용 실력을 갖추기 위해 실습은 필수인데요. 서울상여부 이상무. 아버지 뒤를 이어 어느덧 3년차 드론 교관이 된 아들 백명식 씨가 그의 일손을 부지런히 돕습니다. 어떻게 이 드론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전기전자 수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쪽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예전에는 RC라고 해서 무인 무선 조종 장치 뭐 이런 것들이 해서 동호인들이 있었어요. 동호인들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다가 2014년부터 아마 이게 자격증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동호회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죠. 그래서 그 취득한 이후에 이제 또 이게 취미 활동이 직업화됐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계신 학교와 무인항공교육원이 산학협력을 맺고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혹시 하이브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세요? 그 하이브 사업은 고등직업교육 거점 지구 사업의 약자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더 선정한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 강릉연동대학교하고 강릉시하고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교육 사업에 대한 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드론 전문가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특히 산림 분야에서는 드론이 어떤 역할을 할 거다라고 기대가 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드론이 다양하게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산림 분야는 지금 우리 도시처럼 많은 그런 도로망이나 접근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예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산림 조사라든가 예찰을 통해서 산림 피해라든가 산불 조사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산림 분야에도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좀 활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번엔 강원 도립대 드론 융합과 학생들의 수업 시간. 너도 나도 집중해 또 집중해서 원형 모양의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정체가 무언고 하니 다름 아닌 드론 축구를 하기 위한 전용 드론입니다. 교수님이 드론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앞으로 드론 산업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뭐 한마디로는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지금 굉장히 이제 시대적으로 굉장히 그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드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 산업 규모가 한 1조 원에서 2026년도에 한 4조 원대 규모. 그리고 전국 그게 국내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해외 쪽으로 이제 국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7조 원대 정도인데 한 90조 원대로 크게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히 드론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은 항공, IT, 그다음에 뭐 각종 센서, AI 등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대한 융합 기술이거든요. 그런 융합 기술에서 바탕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산업 분야 쪽에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스마트 농수산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드론 택배, 드론 택시와 같은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가시권 영역에서의 그러한 분야에서 비가시권 쪽으로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축구는 쉽게 말해 드론을 스포츠에 접목시킨 융합 레저인데요. 축구공처럼 생긴 드론 볼을 가지고 경기장 공중에 떠있는 골대에 볼을 넣어 득점하는 신개념 스포츠입니다. 물론 공격수와 수비수도 모두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불리는 드론은 항공 촬영과 농약 방제뿐만 아니라 스마트 농수산업과 국토 정밀 관리는 물론 스마트 시티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가능한데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드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까지 치를 수 있다니 접근성이 정말 좋은데요. 오늘 만나본 드론 축구를 즐기는 선수가 전국에 약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드론의 인기가 상상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또 농약 방제와 산림 분야는 물론 정말 다방면에서 드론의 활약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갈 드론 산업의 발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주 소식 만나볼게요. 예로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의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바로 농악인데요. 이제 곧 우리나라 대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한가위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둔전평 농업의 공고장 이 평창에서 신명나는 우리가락 농악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한가로운 오후.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사일에 고군분투 중인 지영웅 리포터. 아니 지금 이게 비닐하우스 안이라서 지금 여기 온도가 엄청 뜨겁거든요. 막 푹푹 찌는데 피만 왜 이렇게 많아? 농촌 체험이라도 하러 온 건지 고된 농사일에 지쳐가는 이때. 지금 하우스 안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힘이 안 난다요. 전혀 힘이 안 난다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어디선가 지금 저의 마음을 흔들어 제껴버리는 이런 비트가 지금 막 들려오고 있는데 농경 생활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의 전통 예술 평창 농악축제가 열렸습니다. 2회 평창 농악축제 현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축제가 시작된 지난 2일, 축제장 한쪽엔 체험 부스가 즐비했는데요. 지프로 손수 상모를 열심히 만드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 지금은 사가지고 하지만 옛날에 모든 걸 다 집에서 수작으로 만들어가지고 해.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어릴 때 봤거든요. 어릴 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겨울에 만들어 보면은 옛날 아버지 생각이 아주 저절로 난다니까.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상모. 그러나 아버지께 물려받은 건 상모뿐만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동네마다 거의 농악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복구했고 엄마는 무동, 나는 소구했어. 네, 하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시간만 나면 연습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전 상세님한테 전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후진 양성은 따로 지금 후진은 이제 호진 양성을 고려 중인 틈을 타 오늘 하루 둔전평 농악의 뒤를 이을 제목은 누구도 아닌 바로 지영웅 리포터. 대본은 잘하네.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자, 완벽하게 농악, 야, 요거는 좀 더 연습이 필요한데, 일단 제가 농악이로 변신을 했습니다. 오늘 평창 농악축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신명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길놀이로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흥이 절로 나죠. 영웅 리포터도 제법 농악인다운 폼이 나오는데요. 장단 맞춰 얼쑤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거리 퍼레이드로 시작된 2회 평창 농악축제. 둔전평 농악을 중심으로 평창 관내 9개 읍면 민속보존회가 참여해 화합의 장을 열었는데요. 평창 둔전평 농악보존회의 김철규 회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 저희 평창 농악축제가 한창입니다. 너무 신명나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평창 농악축제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평창 농악축제는 타 시도보다 더 명확하고 또 흥이 나고 가락이 좀 빠름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농악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창 둔전평 농악의 흥겨운 가락으로 축제의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평창의 대표적인 우리 가락으로 감상하는 어르신들 몸이 절로 들썩입니다. 얼쑤! 평창군 둔전평 일대에서 전승되고 있는 둔전평 농악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1호로 빠른 쇠가락과 독특한 춤사위, 큰 동작이 특징입니다. 농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모 돌리기로 축제의 분위기는 무르익어갑니다. 신명도 나고 너무 신났었어요. 이 모든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이참에 장구장단 한번 들어볼까요? 특유의 빠른 가락이 느껴지죠. 축제장에 등장한 의문의 이 가면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광산농악입니다. 광산농악의 잡생놀이는 악기를 연주하는 농악대의 뒤를 가면에 착용한 재단꾼이 따르는 전통놀이죠. 어느 때에서부터는 농악이 좀 멀게 대해지고, 근데 요즘에 조금 이제 그 젊은이들이 좀 관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전통 농악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담아서 이어지는 공연. 세안대학교 전통연희과 학생들이 펼친 남원농악입니다. 남원농악은 전라북도에서 전승된 농악으로
가락이 다채로우며 놀이 동작이 섬세한 것이 특징이죠. 지켜보는 어르신들이 눈을 못 뗄 정도로 흥겨운 농악이 이어집니다. 다음 무대는 어떤 농악일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봉평 전통 민속 보존의 팀입니다. 박수 주세요. 흔히 날라리로 불리는 악기, 태평소 소리로 흥겹게 문을 연 이번 공연. 꽹과리 소리와 함께 등장한 봉평 민속보존회의 봉평 메밀 도리깨질 소리인데요. 도리깨로 메밀을 쳐서 알곡을 떨어내는 노동요로 전통 민속문화재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이 순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메밀 막걸리 한 잔을 나누니 흥은 2배입니다. 평창군의 구계면이 있잖아요. 일단 구계면 전체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게 민속놀이를 한마당으로 펼쳤잖아요. 그렇게 이 자체가 이렇게 뭐라 해나 통일, 그죠? 하하.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더 의미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우리 평창 농악축제에서 농악놀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농악놀이 경쾌한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이 추석에 뭔가 풍년, 대박, 한가위 이 모든 분들, 이 음악을 들은 모든 분들이 행복해질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풍년을 위해 다시 한번 제가 연주해드립니다. 2013년 이후에는 매월 보름과 초파일 이건 진짜 안 돌아가네. 어느새 축제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해서 아이들이 우리 전통 악기에 대한 전래 악기에 대한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흥겹고 너무 좋아요. 흥겹고 신나고 맞아. 막 춤이 절로 나오잖아요. 춤췄어요. 춤도 추셨어? 어떻게 췄는지 한번 보여줘요. 이 흥겨운 기운을 받아 이번 추석 더욱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신명단은 우리 가락, 농악과 함께 풍성한 볼거리까지 가득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전국의 흥이 다 평창에 모인 것만 같았습니다. 이 축제장을 방문한 분들도 어깨춤을 참지 못하시던데요. 저도 화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통 농악의 흥겨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평창 농악축제, 코로나 여파로 첫 번째 개최 이후 약 3년간 개최되지 못하다가 올해 2회를 맞이한 축제인데요. 앞으로 오래도록 자리 잡는 전통 축제가 될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통 농악의 흥겨움과 좋은 기운 가득 받으셔서 다가올 추석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원주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시청 소감과 사연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더불어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 중이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2년간 명절 때 가족 모임을 자제하다 보니 올해 추석이 더더욱 반가운 기분입니다. 이 명절의 묘미는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즐거움이겠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춘천의 추석 명절 준비 모습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추석 상차림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추석 음식만 생각하면 입에 군침이 싹 도는데요. 벌써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솔솔 납니다. 어서 빨리 가보고 싶은데요. 저와 같이 추석 상차림 준비하러 가보실까요? 춘천에서 명절 장보기 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죠. 차례상 식재료가 다 모여있다는 춘천 동부시장. 네, 역시 시장에 왔더니 맛있는 냄새들이 가득인데요. 정말 뭐부터 먹어야 될지 눈을 사로잡는 음식들이 한가득입니다. 전이 눈에 띄는데요. 역시 시장하면 또 전이잖아요. 제가 전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서는 이런 녹두전 같은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메밀전은 잘 못 봤거든요. 이게 제사상에도 올라가나요, 메밀전이? 그리고 제사상에는 요 강원도는 늘 이게 메밀 부치기가 기본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 강원도는 메밀전이 또 올라가는군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제사를 못 지내. 아, 정말요? 이거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 와, 정말 기본 전 중에 하나네요. 강원도 메밀전은 종이장처럼 얇게 부치는 게 포인트. 넓게 편 반죽위에 그림 같은 배추를 살짝 올려주면 와! 우리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메밀전 먹어보라고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장보기의 재미는 역시 시식이죠. 어때요? 엄청 쫀득쫀득하고 요거 김치가 배추가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간장 안 찍어 먹어도 간이 딱 맞아요. 여기 떡 종류가 굉장히 명절에 바빠지는 건 떡집도 마찬가지. 추석에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송편. 이게 송편인가요? 할머니 손맛이 가득 담긴 강원도 송편. 저는 이렇게 생긴 송편을 처음 봐요. 보통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만들거든요. 서울은 반달인데 여기는 주먹이야. 약간 꿀떡 같이 생겼어요. 꿀떡. 조금 큰 꿀떡. 어휴, 이 넘치는 시장 인심 어쩔 거야. 손녀 간식 주듯 송편 하나를 쏙 넣어주시는데. 역시 추석엔 송편이죠. 쫄깃한 송편. 다 같이 모여 직접 빚는 것도 추석의 재미겠죠. 춘천의 며느리들이 한데 모여 송편을 빚는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알록달록 오색 한복을 차려입은 다문화 가정의 며느리들. 다들 준비됐나요? 네, 송편은 또 한데 모여서 다 같이 만드는 재미잖아요. 여기 추석을 앞두고 다 같이 송편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저도 한번 같이 들어가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어떤 모양으로 빚어야 하는지, 송편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 춘천시 가족센터에서는 이렇게 2008년부터 해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여기가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명절 때 고향을 방문하듯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고향에 가보지는 못하지만 고향의 의미를 같이 되새겨보고 같이 소통하면서 저희가 다문화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서로서로 곁눈질 해가며 송편을 빚는 어설픈 손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자, 그럴 땐 주먹으로 꽉 쥐어주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김진아 리포터도 송편 만들기에 합세했는데요. 어디 보자. 얼마나 잘하나?
이분도 연습은 더 해야겠네. 옆에서 송편 빚는데 너무 잘 빚으셔가지고. 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조금 10년 넘었어요. 10년? 그러면은 이제 이런 송편 같은 것도 많이 빚어보셨나요? 저 시어머니 같이 많이 해봤어요. 여기는 2번째예요. 여기서 만든 거는 2번째. 네. 어쩐지 너무 잘 빚으시더라고요. 애기들 예쁘죠? 그랬죠. 송편 빚는 것만 봐도 엄청 예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문화 후원회는 일단 가장 큰 설날에는 떡국 만드는 법을 저희가 같이 나누고요. 추석에는 송편 빚기를 하고요. 그다음 다문화 체육대회나 그리고 결혼식이 어려운 가정에 또 결혼식 나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사 먹는 거 외에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하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저희도 배우고 같이 나누고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며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착해가는 다문화 이웃들. 이런 자리가 있어 명절이 더욱 명절다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빚은 송편들 어디 잘 익었나 볼까요? 폴폴 올라오는 김 사이로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눈부신 자태. 와, 정말 맛있겠다. 어느새 냄새 맡고 주방으로 쪼르르 달려온 김진아 리포터. 방금 따끈따끈하게 쪄진 떡인데요. 제가 만든 것을 용케도 찾아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본인 만든 거 맞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진짜 딱 보면 알아요. 일단 경기도식. 저는 강원도식을 만들다가 포기했어요.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경기도식이고요. 여기 보면은 안에 약간 노랗게 보이죠? 저는 그 팥이 너무 맛있어서 다 팥으로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 거인 거 확실합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깨었어. 그러네요. 깨네요. 송편을 찌는 동안 특별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직접 만든 중국 월병과 한국 송편을 교환하는 자리. 문화는 다르지만 추석에 서로를 챙기고 나누는 마음은 어디나 똑같으니까요. 멀리 시집 왔어도 따뜻함은 한결같네요. 열심히 빚은 송편, 어서 가족들에게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야겠죠? 내 손맛이 담겨 더욱 의미 있는 명절상이 차려질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여기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조금 풀리고 꼭 전국에 뵙러 가겠습니다. 꼭.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내년에 꼭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보고 싶은 부모님, 형제들 보러 가지 못하는 우리 많은 친구들 저희 다문화 후원회와 함께 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맵쌀 반죽 안에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아 고운 손으로 꾹!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을 나눌 수 있기에 추석이 그토록 푸근한가 봅니다. 올해도 송편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지역마다 송편 모양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는 주먹 모양 송편, 서울 쪽은 김진아 리포터가 만든 것처럼 반달 모양 송편, 또 제주도는 UFO처럼 동그란 송편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반달 모양을 주로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강원도식으로 주먹 송편 한번 빚어봐야겠네요. 이 송편은 예쁘게 못 만들어도 나중에 자기 송편 찾아먹는 재미가 또 쏠쏠할 것 같은데요. 못난이 송편일수록 찾아먹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개성 넘치는 송편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코로나 상황도 더욱 나아져서 우리 다문화 며느리들이 마음 편히 친정을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열렸던 축제 소식 준비했는데요. 9월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못했던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양구를 대표하는 축제 함께 만나보시죠. 추적,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피디님, 우리 몸의 정중앙 어디죠? 배꼽이죠. 그렇다면 국토의 정중앙은 어디일까요? 양구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양구 배꼽 축제 3년 만에 열리면서 새롭게 단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박진희 형이 또 축제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그 축제 속을 여러분들께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양구 배꼽. 가을이 성큼 다가온 양구 서천 레포츠 공원. 3년 만에 열린 배꼽 축제로 북적북적한데요. 뭔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배꼽 축제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물놀이 축제를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을 많이 좀 활용해서 다른 축제장에서는 느낄 수 없고 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좀 색다르게 좀 준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축제장으로 준비했습니다. 흥겨운 축제장인 만큼 시끌벅적합니다. 문화예술 축제로 바뀌면서 축제장에서도 고급스런 클래식이 들려옵니다. 부드러운 소리도 내보세요. 그리고 빨리도 해봐. 막 거친 소리도 내봐. 거친 소리. 얘들아 굵은 줄 내면 엄청 낮은 소리가 나요. 굵은 줄 그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악기를 직접 연주할 수 있고 클래식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악기 마을. 근데 사실 이렇게 밖에다가 악기를 이렇게 전시해 두고 또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이거 예, 뭐 여지껏 아이들이 이제 연습을 하던 악기를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악기가 참 하나하나 굉장히 또 고가고 참 이렇게 다루기가 어려운데 아무나 와서 이렇게 연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와서 아무나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지도를 해주십니다. 제가 또 전공생 아닙니까? 웬만한 악기는 또 한 번씩 다 만져봤기 때문에 그거 알잖아요. 친구들한테 야, 안 돼, 만지면 안 돼. 난 이미 만졌는데. 여기 뭐라고요? Violin. Violin. 제가 잘하시네요. 뭘 하려는지 아시겠죠? 학교종이 땡땡땡? 아니다. 나비야. 네. 괜찮아요? 잘하시는데요? 웃기만 하시는데. 양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백자, 배꼽 축제에서도 빠질 수 없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양구 백토의 감촉. 다양한 모양으로 나만의 작품이 만들어지는데요. 정말 소중하게 다루네요. 도자기를 닦는데 잘 닦지 않으면은 도자기가 망가지거든요. 또 다양한 체험들 하셨는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양구에 온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축제를 하는지는 잘 몰라서 여기 처음 왔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자기 체험이나 다양한 체험들이 있어가지고 즐겁고 좀 뜻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축제의 즐거움을 더하는 곳, 뭐니뭐니 해도 먹거리 판매장인데요. 양구 지역 특산품은 물론 주민들이 참여하는 곳이 70곳이나 됩니다. 요건 혹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저기 양구가 원래 자두가 안 되는 곳이거든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양구군에서 처음으로 올해 농사를 진 거예요. 양구 자두. 예, 양구 도담 자두인데 올해 처음으로 자두가 나왔어요. 또 우리 사장님께서 자두를 주셨으니까 감사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자두. 보기만 해도 새콤달콤할 것 같은데요. 와. 이렇게 저희 때 굉장히 크고 좋은 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달고 또 새콤한 게 뭐랄까 이 피로가 막 회복되는 그런 맛이 딱 느껴지는데요.
청정 양구에서 나고 자란 명품들이 한자리에, 양구 주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축제가 이제 3일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축제 기간 동안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축제 기간 동안에 뭐 퍼레이드나 이런 것도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저희도 이렇게 꿀시식회 하면서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고 반응도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양구 배꼽축제. 이번 축제에 새롭게 선보이는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휘자의 지시에 맞춰서 흥겨운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올해 양구 배꼽축제의 하이라이트, 군악대가 펼치는 퍼레이드인데요. 멋진 군복과 힘있는 연주, 그야말로 멋진 폭발입니다. 흥을 돋우는데 우리의 농악만한 것이 없죠. 신나는 풍물패의 길놀이로 어깨가 들썩들썩. 특히 더 신나는 이유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이 아니라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 연주한다는 것. 내 평생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에요. 찾아가는 서비스로 관객과 호흡하는 군악대 퍼레이드. 이 퍼레이드 페스타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의 양구 지역이 접경 지역이라는 그 특색을 살려서 만들어낸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문화 소외 지역인 양구가 문화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점이? 여러 가지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기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체험들도 많고 애들이 놀 것들도 많고 체험하는 것도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국토의 배꼽이라는 자긍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배꼽이 상징하는 생명, 자연, 상생을 주제로 열린 양구 배꼽축제. 다양한 예술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내년에 또 만나요. 그동안 배꼽축제 하면 물놀이 중심의 즐기는 축제였는데요. 이번엔 확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서 더 즐거웠던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축제로 전환된 만큼 놀이공원부터 음악마을, 동화마을, 군악대가 펼치는 군악 퍼레이드까지 양구군만의 특별한 축제로 새롭게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배꼽축제 또 어떤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만나볼게요. 네, 먼저 땡초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일 끝내고 가서 지하에 물이 차서 1시간 동안 퍼냈어요 해주셨는데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땡초님도 어제 고생을 하셨겠네요. 하루빨리 다 진정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기님 보내주셨습니다. 드론으로 군부대에서 훈련해서 미처 못 오는 장병들에게 식사도 날라주더라고요. 배우면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정말 드론으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드론을 한번 배워서 여러 가지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수기님 보내주셨습니다. 송편은 밤 송편이 제일 맛있어요. 늘 언니랑 동생이랑 서로 먹으려고 싸웠는데 지금은 서로 나눠주느라 싸우네요. 풍성한 한가위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주셨는데 송편에 밤이 들어가는 송편이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파치랑 깨 들어간 송편만 만들어봤었는데 밤 송편의 맛은 어떨지 참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권희님 보내주셨습니다. 명수 아나운서도 용석 아나운서도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권희님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365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재도님 보내주셨습니다. 강원 365 MBC 강원 3사 제작진, 출연진들 올해 추석은 빠르지만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되새기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윤재도님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해 주셨습니다.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추석은 2020년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거리 두기가 없는 명절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 인원수에 제한이 없고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이동량의 감소를 위해서 그동안에는 명절 연휴에 유료 통행료를 부과했었는데 이번엔 전면 면제됐고요. 버스와 철도 등의 대중교통도 한 칸 띄어앉기 없이 전 좌석이 운행된다고 하고요. 휴게소와 대중교통 내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 중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의 이용 제한은 최소화하면서 시행이 되고 방역 수칙 안내는 더욱 강화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강원도 내 각 시군의 방역 점검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없는 첫 명절인 만큼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가 되도록 방역 수칙에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